경북 지역 한 공기업 간부들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강원 순회 경선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구 북구청이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 프로야구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지낸 삼성 라이온즈의 올 시즌 눈여겨볼 대목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 공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경북의 한 공기업 간부들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직원은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알렸지만 달라진 게 없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한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A씨, 간부인 B씨가 술자리에서 성추행하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직장 생활이 악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직장 상사가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은 부서도 아닌 자신을 출장에 동행시키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수시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를 계속 걸어와 불안을 느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나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터뷰 그런 감정 표현할 거다. 꾸준하게도. 네가 싫으면 꾸준하게 싫다고 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대신 직원들 표 안 나게 할 거니까. 하지만 B씨는 제기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희롱권은 제가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 담당자한테 개인한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더욱 문제는 다른 간부 C씨도 A씨와 계약직 여직원 등 2명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하려고 하고 스킨십이 되기 허리를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저희 노래방 도우미처럼 취급하지 마시라고. 간부 C씨는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행동을 못할 정도로 팔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했는 기억은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돌아온 것은 자신에 관한 나쁜 소문뿐이었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A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의 사회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으면 제가 누군가 한 명을 해야 되니까.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공기업 안에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신고를 받은 간부들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 A씨가 동료와 함께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 피해 직후 사내 담당 팀장에게 어렵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한 달 뒤 감사 책임자에게도 신고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덮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좋은 취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A씨는 이에 대해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야 할 감사 책임자가 다시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후 피해가 지속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담당 팀장에게 신고했고 2번에 걸친 주의 조치가 있었지만 역시 무마됐고 몇 달 뒤 구두 신고도 결국 흐지부지된 채 계약 만료로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불러서 내용을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팀장이 실장한테 또 그러지 마라. 저희 내에서 이런 일을 발생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주의를 줬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되면서 유야무야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 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흐른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알았어야 되는데 몰란 게 제 입장에서 불찰입니다.
내밀한 얘기다 보니까 사적인 내밀이다 보니까 결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공기업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와 봐주기 행태에 분노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2명을 조사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대구 경북 강원 국민 경선이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는 70%가 넘는 득표로 손학규, 박주선 두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민심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혁명의 열기가 달구벌까지 달아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학규 예비후보는 모든 개혁 세력을 모으는 개혁 대연합으로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보와 포용의 정치를 통해서 연합 정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저 손학규 반드시 국민의당을 더 크게 만들고 개혁 공동정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박주선 예비후보는 자신을 동서를 화합시킬 유일한 후보라며 대구와 광주, 달빛 동맹으로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달빛 동맹의 승리요, 대구 경북의 승리요, 대한민국의 승리가 바로 이 달빛 동맹의 한복판 박주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학규 예비후보는 대구의 민주정신을 강조했고 대구 228 학생운동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반독재 깃발을 가장 먼저 들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안철수, 박주선 두 후보는 대구 경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아시아 첨단 의료 허브로 키워내겠습니다. 통합공항 제일 가는 국제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의료연구도시 만들겠습니다. 최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경북 강원권 현장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는 72.4%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66%를 기록하면서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국 순회 경선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더해 다음 달 4일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대선 후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약 3,100억 원 증액된 7조 7,400여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SOC 사업,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등 올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효율화를 이유로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문화재단에 만들어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위탁 운영이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대구 북구청 앞에는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려는 북구청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민영화가 되면 그 재단 설립, 재단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다시 이용료를 내거나 어떤 부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청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구립도서관 3곳의 운영을 맡길 계획으로 문화재단 설립 조례까지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서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위탁의 이유입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 공익성을 훼손한다든지 공공성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 공공도서관 10개 중 2개 정도만 위탁이고 나머진 모두 직영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듯 현실화를 내세워 회원 가입비나 수강료 등이 올라가고 각종 수익 사업이 늘면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합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고용 조건이 열악해져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탁된 도서관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 현안이 짧아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는 거죠. 지역 대학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관련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라면서 북구청의 위탁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이장이 권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각종 이권을 챙기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포항 MBC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4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회복지 수급비 9,900여만 원을 인출한 울진의 한 이장을 고발했습니다. 8개월간의 경찰 수사에서 이 이장은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시작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금과 마을 발전기금 1,6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 최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주민 수익용이지만 이장은 4,700만 원을 인출해 주식 투자 등에 탕진했습니다. 마을 이장들의 그 전행을 제어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없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장이어서 비리 적발이 힘들었다는 지적이 일자 울진의 이장 상당수가 교체될 정도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덕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도 이장 선출 방식을 놓고 주민 간의 다툼이 벌어져 이장이 공석인 사태에 놓였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이장 선출 방식이나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제도를 개선을 해나가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어떤 우수 사례를 무보수 명예직이던 이장에게 요즘은 월수당 20만 원과 회의수당, 명절 상여금 등 연간 328만 원이 지급되고 해외 선진지 연수와 자녀 장학금 등 7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여기에다 마을수건 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은 물론 선거에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 농협 등 조합장이나 기초의원, 심지어 단체장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장의 권력화를 막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68억 원 늘어난 602억 원으로 확정하고 어르신 2만 7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는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환경 미화 등 단순 작업 위주의 일자리보다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버섯이나 콩재배 등의 지역 영농이나 빵 제조나 판매, 학교 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노인 적합 일자리가 추진됩니다. 야구 팬들 많이 기다리셨죠? 2017 KBO 리그가 내일 개막합니다. 대구 삼성 지난해 역대 최악이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 시즌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소건 기자입니다. 전지훈련부터 시범 경기까지 시스템 변화와 선수 간 경쟁을 이어온 삼성의 올 시즌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지난해 바닥까지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연 명예 회복이 가능할지 새로 팀을 맡은 김한수 감독은 팀의 젊은 선수들을 주목합니다. 투수들 중에 젊은 투수가 굉장히 발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고 야수들도 군 제대한 선수, 김원권 선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적 회복이 구단의 최대 과제라면 팬들에게는 이승엽 선수와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시즌의 시작에도 담담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국민타자 이승엽의 2017년도 활약상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부상 없이 예전에 지난해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으로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면 좋은 결과를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명예 회복 여부와 이승엽의 은퇴에 이어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포인트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대구의 새 야구장 라이온즈 파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개장 첫 해 평균 관중 12,000명을 넘겼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여러 악재 사이 흥행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2017 시즌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겨우내 기다렸던 야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에서 펼쳐지는 2017 시즌 개막 경기인 내일 저녁 기아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올 시즌 삼성의 주요 경기들을 표준 FM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올해로 60회를 맞는 보화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958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행과 효행, 열행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 상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31명의 수상자 가운데 본상에는 지체장애 남편과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온 청도에 사는 한귀예 씨가 선정됐습니다. 좀 힘든 가정은 누구나 다 있는데 어려운 거를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해도 주위에서 또 이래 알아주시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2017 청도 소싸움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전통 민속 소싸움 방식인 체급별 대회가 열리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돈을 걸고 승부를 마치는 갬블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11회 청도 유등제도 주말 동안 청도천 변에서 열려 만여 개의 유등이 청도천을 밝히게 됩니다. 2017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오늘 영천댐 수변 테마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당시 영천 전투 격전지였던 천장산과 기룡산 일대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지역에서 유해 35구와 유품 10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달성군 가창면에서는 국비와 시군비 등 5억 원이 들어간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협은 가창과 청도 등 인근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이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직매장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산시가 한 서점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경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산시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경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16개 단체로 이뤄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은 경산시에 장애인 경사로 도로 점령 불허 방침을 규탄한다면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오늘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통신기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지난 2015년 7월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본원을 옮겼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단체 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 원을 제3자인 기업인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2년 준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배 식구를 통해 달아나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은 최모 씨의 재심 공판에서 6개월 감형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성실한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대구 미래포럼을 개최해 산학 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최근 미래산업 육성 분야과제 발굴과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미래산업 육성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여성노동자회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활동과 촛불 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구 여성노동자회 등 5개 단체 산하에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 지원을 축소한다는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기획재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 1차 평가에서 고용평등 상담실을 폐지 사업으로 확정했다며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다음 달부터 20만 6,050원으로 오르고 선정 기준도 단독 가구는 기존 월소득 10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160만 원 이하였는데 단독 가구는 119만 원, 부부 가구 190만 4천 원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기준으로 노인 인구의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66으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81로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대구 경북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69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73으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5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농약 잔류량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토양과 물에서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등 모두 30종의 농약 잔류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